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어떤 개발 툴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환경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을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보통 이제 뭐 컴퓨터공학과에서 우리가 한 4년 정도를 공부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것만 제가 한번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의 구조와 원리, 그 다음에 운영체제, 뭐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그 뭐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용 이제 OS도 있죠, 그죠? 그건 빼고 일반적인 운영체제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컴파일러의 구조와 원리, 그 다음에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하나 더 추가하자면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뭐 완벽한 뭐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못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머리로 생각을 하고 고민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제 뭐 책이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참고한단 말이에요. 또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검색을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책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있는 이제 여러분들 자료를 찾을 때도 거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가정이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거의 불가능하고, 나중에 이 5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극복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스프링 쪽에서 조금 건드릴 겁니다. 상당히 많이 건드리는데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잘 필요한 이런 것들을 메꿔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컴파일러의 구조와 원리,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파트와 웹 서버 프로그래밍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영역에서 화면을 구축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화면을 구축하기 때문에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웹 서버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얘기할게요. 일단 나중에 다 언급을 하겠지만 여기는 자바를 언급하겠습니다. 좀 완벽하게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보통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통칭을 하지만은 컴파일러라고 얘기할 때 그 컴파일러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인터프리터, 또 하나는 컴파일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큰 전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는 컴파일러 언어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소스 코드로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합니다. 그의 반면에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 그 자체로 실행할 수는 없고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개발 툴에서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언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뭐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컴퓨터 구조와 원리라고 하면 그 하드웨어를 숨쉬게 만들어주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드웨어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웹 클라이언트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를 사용하고 웹 서버 프로그래밍은 이제 컴파일러 언어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인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깊이에는 좀 제가 볼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에서 배우실 때 몇 가지 자바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구조를 배우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예전처럼 일일이 자료 구조를 만들고 해당되는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별도로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제공해주지 않는 언어도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이러한 어떤 자료 구조를 다루는 알고리즘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언어 자체에 보다 더 깊이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하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요즘에는 대부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저장한 지금도 그렇죠. 뭐 메모장 제가 지금 띄우고 있는 메모장 또는 MS 워드 파일 아래한 걸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쓰는 것도 이렇게 파일로 많이 저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데이터베이스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게 오라클하고 MySQL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MySQL보다 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있긴 하지만 MySQL은 일단 공짜니까요. 공짜인데다가 뭐 굉장히 성능도 쓸만합니다. 그래서 뭐 MySQL, 오라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결국 이제 어떤 개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SQ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언어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작성하는 언어를 자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하고 어떻게 통합돼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 이제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개발 환경을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